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퇴사학개론 강의를 맡은 강사 앤드류 채입니다. 먼저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난 5년간 수많은 강연을 다녔는데 저를 만나는 우리 구독자분들마다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저 앤드류 때문에 용기 내서 퇴사했어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어찌나 철렁하던지, 그리고 수많은 댓글로 우리 그린이분들이 앤드류 덕분에 퇴사를 생각했어요. 전 절대 퇴사를 조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보니 퇴사 조장러가 돼 있어가지고 이 퇴사 개론을 맡게 됐습니다. 강사 이력을 말씀드리면, 저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이제 직장 생활을 했고요. 2019년 9월 달로 기억합니다. 이제 프리랜서로 전향해서 2014년 5년 동안 프리랜서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5년의 직장 생활 동안 제가 무려 이직을 4번을 했습니다. 퇴사를 총 5번을 해본 거죠. 아주 성공적으로 프리랜서로 전향해서 지금까지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너 직장생활 좀 그럼 오래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제가 혼자 일한 게 아니고 저희 팀원을 꾸려서 이렇게 작은 팀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 팀을 들어왔다 나간 친구만 한 5명 정도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약간 퇴사율이 높네요, 되게. 높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저희는 프리랜서 팀이기 때문에 퇴사라기보다는 제 하비아의 당시의 성장을 위해 새로운 길을 걸어갑시다. 네. 느슨한 연대. 이거 편집 잘해야 돼요. 이거 논란 될 것 같은데, 이거 잘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퇴사학개론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 다들 한 번씩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맨날 해요. 맨날 하죠. 퇴사 뽐뿌 시기가 있어요. 보통 어떻게 나뉘냐면, 첫 번째는 일에 흥미가 저하돼서 내가 하는 일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일에 흥미가 저하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될까요? 회사 밖의 상황들이 궁금해져. 회사 밖의 세상이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 그게 점점 보이는 시기가 와요. 근데 이게 왜 오냐? 보통 주변에 성공한 친구가 있어. 저걸 했어? 저걸 했대? 나도 해볼까? 하면서 이 성공한 친구가 이제 퇴사 뽐뿌를 가장 많이 넣고, 그 두 번째가 취미로 했는데 요게 좀 재밌는 거야. 이거에 더 막 엄청 돈을 쓰고 막 시간을 쓰고, 그리고 이거 막 점점 잘하게 돼. 요거를 어떻게 살려봐? 뭐 이런 시기.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스카우트제이. 근데 솔직히 저 이건 필요 없습니다. 이거가 오면 그냥 가면 돼요. 뽐뿌가 오기 전에 갑니다. 나갑니다. 이 그지 같은 회사. 요거는 이제 사실 우리한테 옵션이 없는 거죠. 절 무시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까지 올 거면은 이거 안 본다니까요? 뽐뿌가 안 온다고요. 그냥 가는 겁니다. 네. 나머지 세 번째가 정신적, 제일 중요. 육체적 피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제 퇴사 뽐뿌가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는 요 두 번째, 정신적, 육체적은 다루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냥 퇴사하세요. 그냥 퇴사하세요. 뭐 할 말이 없어요. 여기서 뭘 더 설명합니까? 그냥 퇴사하면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면 또 막 조금만 힘들다고 막 퇴사해버릴 수도 있다. 괜찮아요. 2주 만에 퇴사하고. 하세요. 어차피 알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내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에 찌들어가지고 어디 하나 고장나서 퇴사를 하게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보다 내가 우선이에요. 일보다 내 건강이 우선이에요. 보통 이런 게 이제 여기서 왜 오냐면은 업무 피로도가 있고, 그리고 인간관계, 스트레스. 그냥 못 참겠으면 나가십시오. 이거 그냥 옵션에도 없습니다. 근데 80%가 인간관계 때문에 퇴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퇴사 조장 아닙니까? 네, 넘어갈게요. 사실 이것 때문에 퇴사를 많이 했거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가십시오. 나가면 됩니다. 나를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곳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요새 뉴스 많이 보면은 그래서 퇴사를 했는데 다시 뭐 다른 데 이직 못한 거예요.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운 사람은 퇴사를 안 해요. 생각도 안 한다니까요? 내가 아는 거지. 내가 여기 나가면 딴 데 못 들어간다는 난 깜냥이 안 든다. 그런 사람들이 고통받으면 안 됩니다. 네. 저는 그걸 할 수 있는데도 내가 이 타이틀 너무 아까워서, 지금까지 해온 게 너무 아까워서, 나의 정신적으로, 신체적인 것들이 하나씩 고장나기 시작하는데도 참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거는 이제 다르지 않도록, 그럼 먼저 이제 일의 흥미 저하,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그 얘기 있잖아요. 369가 고비가 온다. 3년, 6년, 9년 차 때 한 번씩 와요. 난 분명히 내가 너무 즐겁고 재밌어하고 열정 있는 일 하는데 이때 한 번씩 이상하다. 너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요즘은 3개월, 6개월, 9개월이에요. 빠르다. 빠르군요. 갑자기 꼰대 마인드.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할아버지 얘기 들어보셨어요? 무슨 할아버지? 제가 어디서 누구 알아보시죠? 예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할아버지 집 앞에 애들이 와서 맨날 거기서 뛰어노는 거예요. 막 시끄럽게 떠들면서 막 공놀이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딴 데 가서 놀아. 너 여기서 놀아. 보통 이러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 똑똑한 할아버지였던 거야. 그러지 않고 애들 불러 모읍니다. 얘들아 일로 와봐. 할아버지가 너네 노는 모습 보니까 할아버지 옛날 생각이 나서 그게 너무 보기 좋아서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용돈 줄 테니까 그 할아버지 집 앞에서 놀아줄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용돈을 애들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신나가지고 거기서 막 공놀이 했지. 그러다가 다음 날이 됐어. 애들이 또 온 거야. 할아버지가 돈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어제보다 반만 줘도 놀아줄 수 있어? 그런 거야. 네? 그럼요. 그래서 준 거야. 거기서 신나게 논 거야. 다음 날이 됐습니다. 애들이 왔는데 할아버지의 돈이 다 떨어졌다. 혹시 돈 안 줘도 놀아줄 수 있겠니? 그때 애들이 야, 딴 데 가서 놀자. 딴 데 가서 놀자. 똑똑하다. 이 이야기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저희도 본업이라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 배울 때는 우리가 돈을 내서라도 배워요. 그리고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로 치면 저는 디자인학과를 나왔잖아요. 학교에 비싼 등록금을 내고 디자인을 배웠어요. 막 과제를 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 막 나와. 보여. 만질 수가 있어. 완성된 거 너무 재밌다. 천직인가 보다. 회사에 들어갔어. 나 과제로 하던 거를 돈을 받고 하네?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막 더 열심히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계속 이 보상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아이들이 이제 나는 원래 애들이랑 공놀이를 원래 거기서 했어. 근데 이걸 돈을 받고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보상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럼 보상이 안 왔을 때는 하기 싫어진다는 거. 근데 본업도 비슷해요. 월급이 이게 오르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하는 건 똑같은데 여기에 점점 흥미가 떨어지는 거지. 이게 어디서 문제가 오냐면은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일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성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 이해가 무서운 얘기다. 내가 좋아서 내가 돈을 뭐 얼마 받든 상관없이 내가 막 즐거워서 할 때는 거기에 막 더 디깅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막 찾게 되잖아요. 마치 우리의 취미생활처럼. 근데 내 정작 나에게 돈을 가져다주는 본업에는 그렇게 소홀하게 돼요. 참 사람이 신기해. 간사합니다. 그때 이제 일의 흥미가 저하되는 이유가 돈 때문에 일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은 돈 벌려고 일하지 않아요? 그쵸? 돈 벌려고 이러죠. 내 보상에 만족하지 못하는 딱 그 시기에 또 일의 흥미가 저하된다 했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그럼 뭘 하냐? 보통 외주를 합니다. 사람의 성장이 그 연봉이 쭉 이렇게 올랐으면 좋겠지만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오르다 이렇게 되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요 시기를 외주로 채우는 거야. 나의 기대 연봉을 요 외주로 채우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 나의 가치를 돈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저도 그래서 외주를 겁나 열심히 했어요. 외주를 열심히 해서 내 월급을 2배로 올렸어. 그러면서 나의 뽕을 채운 거죠. 예를 들면 내 친구는 연봉이 1억이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연봉이 7천이었거든요. 외주로 3천을 채워. 1억을 채워. 예를 들면 그렇게 했어. 근데 솔직히 보면요. 저는 결국 가치는 7천만 원인 거예요. 얘는 1억을 인정받은 거잖아. 저는 7천만 원 인정받고 3천만 원 인정받은 거예요. 이걸 플러스해서 1억이 아니야. 내 가치를 1억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거를 내 시간과 에너지를 막 태워서 외주를 해가지고 내가 돈을 채운 다음에 나는 너랑 같은 거야. 나도 1억이야. 너도 1억이지. 나도 1억이야. 얘는 회사 한 군데 다니고 1억인데 외주를 하면서 나도 1억이야. 나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정신적, 육체적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고장나고 그때 못 해먹겠다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걱정하지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 이렇게 하면 돈은 더 버는 건데 나의 성장은 없구나. 봐봐요. 이 1억 친구는 9 to 6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뭘 할 겁니다. 그쵸? 저는 9 to 6 일하고 그 뒤에도 뭘 해서 1억을 채웠잖아요. 난 언제 발전하지? 그럼 얘는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얘는 더 오를 거예요. 저는 외주를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몸값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몸값이 일을 많이 높아지는 게 하는 아니라 그냥 그걸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질을 늘려야 되는데 양을 손목 나가. 너무 하고 허리 디스크 터지고 거북목 됐고 그러고 그걸 도수치료로 씨발비용으로 다 쓰고 돈은 조금 더 벌 수 있죠. 성장은 더딜이 되는 거죠. 아니, 갑자기 웃으면서 시작했는데 갑자기 심각해지는 얼굴들. 내 얘기요. 회사에 직장 생활할 때 이걸 깨닫고 제가 외주를 그만두고 돈은 덜 벌지언정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자. 그때 시작했던 게 제가 딱 퇴사하기 1년 전부터 유튜브를 했던 거예요.
유튜브를 하라는 말은 아닌데 저는 제 걱정이 돼서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 몸값을 높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시작했던 게 외주를 포기하고 유튜브를 시작했던 거죠. 지금 당장 돈은 덜 벌겠지만 나의 진짜 가치를 높여줘서 나를 진짜 찐 1억으로 만들어줄 일들을 하는 거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제가 올해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냈나 이렇게 리뷰를 해봤거든요. 제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되는 일만 하고 있더라고요. 돈 되는 일만. 내가 왜 본업이 재미가 없을까? 본업이 재미없기 시작한 시기가 작년부터 했어요. 2023년부터 시작된 번아웃이 2024년 근데 이때 지금 당장 돈이 되는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나를 발전시키는 일에 좀 시간과 에너지를 덜 투자한 거지. 제가 돌아봤을 때 내가 발전된 게 뭐가 있지? 내가 성집에다 그랬거든요. 제가 오늘 얼마 정도 하려고 했는데 올해 뭘 했나 봤더니 저 똑같이 책 쓰고 똑같이 강연 많이 다니고 똑같이 상품 만들고 북토크하고 뭐 그 작년에 했던 거 재작년에 했던 거를 또 계속 반복해 왔던 거예요. 이거 플러스 뭔가를 또 했냐? 잘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나의 발전을 위해서. 말빨은 좀 더 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다시 저는 마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돈은 가져다 주지 않지만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일, 그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하자. 내 본업을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 본업에서 더 많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공부를 하자. 그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뭐예요? 컨텐츠 기획이겠죠. 뭐 브랜딩이겠죠. 저는 상품을 만들고 강연을 잘하기 위한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너무 많습니다. 네, 여러분한테는 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좋아가지고 돈 생각 안 하고 했을 때 그 시기가 진짜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시기예요. 그 시기를 다시 불러와야 돼요. 어떻게 불러와요? 지금 깨우쳤잖아요. 내가 그걸 잊고 있었구나. 그때 내가 어떻게 했었지? 그 초심을 찾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보고 있는 또 다른 이 퇴사본부가 아직 안 온 친구들 있잖아요. 지금 그 시기를 아주 잘 이용해서 그 시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것도 고민해야 돼요. 결론은 뭐다? 돈 때문에 일하면 안 된다. 당연히 돈 때문에 일하는 거지만 돈 벌지 마 이게 아니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 돈 벌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돈을 벌라는 거예요. 질을 높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양을 높일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은 좀 뭐 덜 벌더라도 자존심 상해하지 마요. 친구가 얼마 버는데 누가 얼마 버는데 뭐 그거에 자존심 상해하지 마요. 내가 같은 시간을 일해도 그 일하는 시간을 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일하는 시간을 적게 해서 더 많은 가치를 낼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앤드류님은 프리랜서를 하면서 그런 질을 높였던 행동이 뭐가 있어요? 내 일과 관련된 책을 읽는 것도 저에게는 너무 중요했고 책을 읽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룹 스터디를 만드는 것도 너무 좋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그런 스터디 모임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거와 관련된 강의를 듣는 것도 내 부족한 부분이 뭔지 찾아보고 내가 뭘 더 배울 수 있을까 리서치하고 큐레이션하고 아웃풋을 내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였죠? 세상 밖이 보임. 세상 밖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고민하는 게 뭐죠? 프리랜서 전형해볼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장인, 프리랜서 약간 퇴사하고 꿈꾸는 게 다 이거잖아요. 프리랜서의 시대가 온대, 핵개인의 시대가 온대, 모두가 프리랜서가 될 거래. 저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미리 준비하고 이거를 대처하는 사람이 미래 승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직장인이 없어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이런 거 같거든요. EV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불속성인지 물속성인지 번개속성인지 여기 또까지 가면은 사업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어디가 맞는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선 가장 접근성이 쉬운 요 직장인과 프리랜서를 좀 비교를 해볼 건데 제가 올해로 딱 직장인 5년, 프리랜서 5년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딱 5년 반반을 딱 해봤어요. 명확히 장단점을 알겠더라고요. 우선 직장인의 장점은요 9 to 6 시키는 일만 하면 돈이 온다. 일정한 꾸준한 소득, 안정감, 복지도 나오고 상대적으로 덜 책임져도 되고 이 회사 망하면 사장님 망하지 내가 망하진 않아요. 난 딴 데 가면 돼. 그 대출도 잘 나오고 뭐 이런 거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나온 밈이 회사에서 똥을 싸면 돈을 받으면서 똥을 싸는 거다. 그런 밈이 있죠. 단점도 9 to 6예요. 이 시간 동안은 난 자유가 없다. 안정감이 있는 대신에 이제 연봉 인상이 더딤. 뭐 이거는 뭐 자기 성과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이제 더딤. 그 내가 일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시키는 일만 하게 되죠. 이게 수동적으로 변하게 돼요. 수동적. 그 직장인 특은요 불안감과 책임감이 상대적으로 덜해서
주말만 되면 자극적인 걸 찾아요. 맞아. 뭐 보러 가야 되고, 여기 놀러 가야 되고, 뭐 맛집 찾아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주말만 되면. 프리랜서 장점은요, 시간이 자유롭죠. 내가 일을 할수록 다 돈이 되기 때문에 생산성과 효율성 극대화됩니다. 이게 엄청 올라가게 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단점, 수입이 일정치 않아서 불안해요. 막 언제는 막 1,000만 원 벌고 언제는 막 100만 원도 못 벌고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심하면은.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갈 수 있어요. 맞아. 그 스트레스로 이제 대부분 위험을 달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프리랜서 특징이 뭐냐면요, 반대입니다. 내 일과 내 삶이 이미 불안정하기 때문에 주말만 되면 평온한 걸 찾아요. 그리고 굳이 놀면 주중에 놀고 싶어요. 사람 없는 데 가고 싶어요. 너무 맞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 이 두 개가요, 장단점을 나누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 사실 얘도 불안하고요, 얘도 불안해요. 결국 직장인과 프리랜서는 불안과 안정을 왔다 갔다 밸런스를 서로 맞추게 된다. 인간은 원래 그런 거다. 그러니까 서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상황에 맞춰서 가면 되는 거예요. 뭐가 좋고 뭐가 틀림이 없습니다. 막 사람들이 자꾸 퇴사하면 막 프리랜서 해야지 막 이러는데, 그것도 자기한테 맞아야 돼. 이게 장단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프리랜서는 대출 안 나와. 그 프리랜서 시간 자유로움? 그 시간 자유로운데 늦게 일어난다고. 그래서 생산성에서는 좋은데 그 나머지 시간에 또 뭘 하진 않아. 누워있어. 친구들이,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프리랜서 하면은 일찍 일어나서 뭐 운동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 자유가 주어진 만큼 책임도 따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이 강의 이름이 뭐였죠? 퇴사학개로 퇴사학개론이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퇴사 생각하시는 분들 퇴사 못해요. 괜히 들었다. 그러니까 진짜 퇴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생각을 안 하고 퇴사를 합니다. 나 이미 밖에 나와 있네? 이렇게 되지. 나 진짜 내년에 퇴사할 거야. 내년에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면 나 퇴사해. 그런 사람 절대 퇴사 안 해. 맞아. 제일 오래 다니. 절대 퇴사 안 해요. 그냥 제일 오래 다녀요. 진짜 퇴사하는 사람들은요, 그 뽐프가 오기 전에 이미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퇴사하지 마세요. 본업에 집중하세요. 지금 하는 일이나 잘하자. 하는 일이나 잘하고 얘기해라. 내 하는 일 정말 내가 거기서 성과를 올리기에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았나? 내가 거기서 더 할 수 있는 게 없나?를 생각해보자. 익숙함의 소가 소중함을 잃지 말자. 그래도 저는 진짜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로운 건 없지만 제가 너무 한심해서 안 되겠어. 뭐라도 해야 되겠어. 뭘 해야 됩니까? 하면 이키가이 학개론으로 가야 되는데, 이 영상 보시면 거기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결국은 나를 알아야 된다입니다. 나의 현재 상황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계기, 제가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지난 5년,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깨우친 것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의 나의 현재 위치는 어디 있고 내 미래로 갈 방향에서 내가 지금 현재 해야 되는 게 뭔지를 찾아야 돼요. 나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글쓰기? 맞죠. 기록이죠. 이쯤에서 나오는 베이지북 다이어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린북 플래너가 이제 완판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베이지북 다이어리는 아직 재고가 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압도적으로 판매량이 높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한 가지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면 저는 이거보다 이게 먼저 돼야 되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계획을 세워도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이거를 모르고 계획해봤자 소용없어. 그리고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찾아? 내가 잘하는 걸 어떻게 찾아? 내가 어디다 시간을 많이 쓰고 에너지를 많이 쓰고 어떤 걸 할 때 희열을 느끼고 어떤 거에 설레이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어저께 먹은 점심도 기억 못하는 사람들인데 기억을 안 해놓으니까 나에 대해서 모르는 거 아니야. 난 내 삶에 어떤 거를 많이 채워놓고 있나.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 똑같은 24시간, 똑같은 일주일, 월화수목금토일, 그리고 12달, 그렇게 1년 이렇게 보냅니다. 그 달을 나는 어디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냐는 거죠. 그거를 기록해놔야 내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나를. 내가 이랬구나. 나 이런 게 부족했구나. 내년에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저는 그것도 있습니다. 플래너에 감정을 늘 써요. 근데 이게 희열일 때도 있고 질투일 때도 있고 아니 열등감일 때도 있어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에게 열등감을 주는 사건이 있었어? 그럼 나 여기에 뭔가 있는 거야. 질투를 느꼈어. 뭔가 이 길로 가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거든요. 나쁜 감정이든 좋은 감정이든 내가 오늘 하루에 뭘 했고 어떤 감정을 느꼈고 뭘 배웠고 다 적어야 됩니다. 어디? 페이지북 다이어리.
그럼 찾았어. 나 찾았어. 난 내가 누군지 알았어.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한다? 그린북 플래너에다가 계획을 세운다. 제가 또 올해를 돌아보면서 많은 반성을 해서 제가 계획을 세웠거든요. 이렇게 비전 보드도 만들고, 내 플랜도 세우고. 그래서 요거는 내가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프리랜서였는데 직장인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떡하나요? 돌아가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아까 그러지 않습니까? 프리랜서로 또 살아봐야 직장인의 마음을 알고 직장인을 살아봐야 또 프리랜서의 마음을 아니까 좀 왔다 갔다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만두려고요? 아, 근데 이제 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진짜 뉴스도 맨날 올해가 진짜 안 좋다. 뭐 내년엔 더 안 좋아질 전망이고 나라가 난리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퇴사는 진짜 망할 것 같고 아니면 프리랜서도 돈 지금 안 벌면 큰일 날 것 같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송집이 살면서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 아니야. 들어봤어요? 여기는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질 거예요. 저도 35년 살면서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원래 언론은 공포를 조장하게 돼 있어요. 뭐 어떤 이유가 됐든 공포를 조장해서 시장을 움직이려고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에 선동되지 마세요. 내가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돈에 집착해요. 돈에 집착하니까 지금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에 집착 안 하면 아, 맞네. 이게 이렇게 잘못 생각한다니까요? 돈에 집착하니까 내가 이걸로 만족할 수 없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반대로 해요, 자꾸. 내가 돈에 집착한다면서 지금 조금 버는 걸로 미래의 돈을 못 벌게 만들어, 자기를. 자기 그 자리에 있게 만들어. 안적으로.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또 깔아주는 사람도 있어야 우리 같은 사람이 살지. 이거 우리만 아는 걸로. 영상 이렇게 공유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린이만 아는 걸로 해요. 근데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은 어디서 받아요? 맞아, 돈이 올라도 성장하는 느낌. 그러니까 돈이 올라가야 성장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같딜까? 오래는 안 가지만 프리랜서 해봐서 알겠지만 이게 떨어진다고 내 가치가 떨어진 겁니까? 아니죠. 그냥 양이 줄어든 거예요. 양이 줄어든 걸로 내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질이 좋아져야지. 내가 질이 높아지고 있는지 양만 늘리고 있는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 그거에 집착해서 양만 늘리는 선택을 한다면 계속해서 양을 늘려야 될 텐데 거기에 한계가 온다는 거죠. 맞아. 네. 그리고 양을 늘리다가 이제 하나씩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왜 돈으로 내가 성장한 거를 하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번아웃이 온다고 제가 아까 본업이 재미없어지는 이유가 돈으로 내 자꾸 성장의 그 기준을 정하니까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걸로 얻으세요. 기록을 얻으세요. 나 이렇게 살았구나.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나에게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봐봐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시험 볼 때 자신감 있게 풀어요. 떨릴 수 있지만 내가 공부해놓은 게 있는데 준비 안 하는 애들이 시험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이 시험지가 어려운 거고 못하겠고 그런 거예요. 인생도 내가 열심히 해놓고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뭐가 떨려? 뭐가 두려워? 그게 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자책하라고 만드는 컨텐츠는 아니니까. 제가 배우고 또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 공유하면서 여러분도 우리 같이 한번 또 2025년 똑같은 실수는 하지 말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 슬픔이 PD. 자책하지 말아요. 자책지 말아요. 지금까지 퇴사학개론이었고요. 이 세상의 모든 직장인, 프리랜서, 사업가, 모든 노동자를 위해 뭐야 내가 뭐라고? 세상의 모든 노동자를 응원하며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